금태섭 의원이 들어가 있는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이라 저런 소신파도 품어주다니 섬뜩하다. 제 얘기 아니고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그 명단을 보고 한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조국 국면에서 금태섭 의원은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죠. 그러면서 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런 금 의원이 총선 기획단에 뽑혔다 해서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금태섭 의원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어제 첫 회의는 잘 마치셨어요? 예, 뭐 상견례이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일 논의를 하고 예. 또 4개 정도의 이 팀으로 나눴습니다. 전략, 조직, 홍보, 정책. 저는 이제 정책팀에 속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또 그중에 몇 분이 나중에 참하시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더 젊은 분들이 이번에 우리 정치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기획단에 젊은 분들 많이 와서 반갑다는 얘기들을 하고 예. 그런 각오를 다지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그나저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뭐 오히려 정치 시작하고 선거운동하고 그러면서 많이 먹어서 쪘습니다. 찌신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오늘 옷을 좀 슬림하게 입으셨는가? 어제 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평가가 예.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기획단 인선을 보니 섬뜩한 생각이 든다. 강경파, 온건파, 주류, 비주류, 청년, 여성 두루 아우르는 인선도 물론 그렇지만 유독 눈에 띄는 건 금태섭 의원이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좀 놀라신 거예요. 뭐 장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쇄신을 못하고 옛날 모습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뭐 다양한 목소리를 총선기획단에 담아놨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민주당도 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다 이렇게 예, 이게 뭐 말씀하시네요. 정상이 아니고 더 해야 되고 국민들 유권자들은 특히 젊은 층들은 한국 정치에 실망을 넘어서 아주 지금 막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보수 정당이 탄핵 이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단순히 민주당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제원 의원의 말씀은 야당 의원님께서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거라고 받아들이지만 저희나 또 야당이나 다 함께 예.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금 의원님은 안 놀라셨어요? 이 제안 받고 그러면? 저는 뭐 당에서 그동안 대변인도 했고 전략기획위원장도 했고 쭉 당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예. 선거 국면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사무총장이 전화를 하셔서 총선기획단에서 일을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전 당연히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셨군요. 드렸습니다. 예. 근데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제 그 발표가 난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탐탁지 않다. 고춧가루 뿌리겠다. 뭐 혹은 국민들이 우습냐? 요런 반응들도 나온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저도 봤고 정치인으로서는 유권자의 말씀을 항상 겸허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저도 겸손하게 듣는데 다만 어제 이제 그 공지영 작가님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에 친하시죠? 예, 사형 폐지 운동 친하셨었죠. 관련해서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예.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이제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셨는데 공수처를 반대하는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넣다니 국민들이 우습냐? 이제 이 얘기를 쓰신 분이 공지영 작가시죠.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많은 정책이고 그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독자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판 정신이 아닌가. 공수처를 검찰개혁을 위해서 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좋지만 예. 대통령이 하시니까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 그거는 참 그거보다는 좀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사람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를 동원해서까지 전부 방어에 나섰다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 저는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표결에 이르기까지 예. 아주 솔직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깊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또 공지영 작가께서 반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예. 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저희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고 공수처 이야기는 좀 따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예. 근데 당이 그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금태섭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그렇게까지 뭐 모든 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저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 기획단에는 젊은 분들도 많고 예. 당 외부에서도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일을 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얘기만 한다면 사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쓴소리도 하고 아픈 말씀도 하고 고치라고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씩 변해 나갈 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두어 달쯤으로 돌아가 볼게요, 금 의원님. 예. 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 발언자 하셨잖아요. 예, 제가 첫 발언자였습니다. 첫 발언자가 금 의원이었는데 저는 표창원 의원님이 첫 발언자고 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였습니까? 예. 예. 저는 왜 첫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다른 일을 하다가 예. 옆에 틀어놓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옆을 봤어요. 굉장히 강한 비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민주당 의원인 거예요. 금태섭 의원. 예. 사실은 그때가 이제 조국 후보자가 수세에 몰린 굉장히 방어적인 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기 때문에 예. 한국당은 총 공격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총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이 초반에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그때 국민 다수가 그 조국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제가 그 인사청문회 가기 전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들었고 예. 특히 젊은 분들과 많이 만났는데 예. 절대 다수가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만 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 인사청문회에서 저까지 모든 사람이 방어에만 나섰더라면 예. 정말 대참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예, 정말 그 민주당은 예.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얘기가 안 통하는구나.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그때 젊은 분들한테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터인데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안 드냐 했더니 공감 능력이 제로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을 다 입을 모아서 하던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 여당이니까 무조건 방어에만 나서면 정말 지금 이제 그 보수 정당은 저렇게 돼 있고 그나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듣는구나. 그렇게 해서 실망하면은 정말 한국 정치 전체 실패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 목소리도 담아줘야 했다. 예, 저도 그래서 그 목소리를 대신한 것이다. 예, 이 그리고 말씀이세요. 그 목소리가 절대 틀린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매우 정당한 예.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 낸 후에 예. 상당히 당 지지층으로부터 비난 받으셨어요. 그때가 추석 전이라서 제가 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추석 때는 정치인들이 그 지하철역에 나가서 이제 지역 인사하시죠. 유권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절대 다수가 매우 속 시원하고 할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절대 다수의 분위기와 뭐 문자 폭탄도 받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뭐 그거하고는 좀 달랐다고 그거에 보세요.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하는 의견도 제가 경청을 하고 겸허하게 듣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목소리도 필요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뭐 그 딱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셔서 어떤 얘기들이 돌았냐면 금태섭 의원도 불출마하시려나 보다. 저는 불출마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당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또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되니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릴 뿐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그런 없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돌았냐면 예. 이철이 표창원 의원은 이번 국면에서 뭐 어떤 이유는 뭐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금태섭 의원도 뭔가 염증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예상들이 나왔던 거예요. 이철희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참 예. 안타깝습니다. 계속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그만두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20대 국회가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20대 국회가 그 탄핵을 이뤄낸 국회거든요. 그러네요. 헌정의 위기를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정의당 뭐 이렇게 야당만 합쳐서는 이 탄핵을 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정말 광장에서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예. 어쨌거나 당시 여당에서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슬기롭게 헌정 위기를 넘긴 정부고 저희가 굉장히 잘못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예. 그걸 좀 보완해 나가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당 얘기를 좀 해보죠. 당 얘기. 예.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가장 부족한 거, 예.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 젊은 층, 청년 문제가 저희의 큰 숙제인데 국회의원 중에 젊은 분이 너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없어요? 아니 하여튼 제 마음으로는 네. 뭐 그 20, 30대 어떤 분을 넣을 수 있다면 제 자리를 양보해서라도 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정도로. 이 20대 국회가 전반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고 예. 20대는 한 명도 없고 30대가 3분인가 4분인가 밖에 안 됩니다. 20대 한 명도 없나요?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젊은 세대들이 오면은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하는데 정치권에 와서 성장하면은 그분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40대 대통령, 40대 정치 지도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정치권에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가 부족하다.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두 예. 번째는요? 뭐 부족한 점만 왜 계속 얘기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뭐 장점은 말씀 안 선거를 해도 앞두고 아시겠죠. 있으니까 저희가 뭐 하여튼 그 한국 정치의 희망 또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지금 그래도 어쨌거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계파 싸움이 잦았고 네. 이 의견이 다르면은 식사도 같이 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은 식사 같이 하세요? 아, 그럼요. 아.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지금 이해찬 대표도 하시는 말씀이 뭐 조국 국면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예. 와서 의총에서 얘기를 하지. 뭐 다른 거는 과거에는 바로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예. 또 의견 다른 사람 비난하고 예.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밥 안 먹고. 같이 밥 안 먹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원내에서 그 당 대변인을 하면서 예.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당내에서도 정치를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극복이 됐는데 예. 다만 또 그러다 보니까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못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소장파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많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려면 예. 그러니까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떤 새 물결들, 혁신의 물결이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또 나가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하위 20% 정도를 물갈이할 계획이다. 요거는 정해진 겁니까? 그건 항상 선거 때마다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정치권이 물갈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매번 40% 이상들의 초선 의원이 들어옵니다. 20대 국회는 오히려 50% 가까운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비율도 중요한데 와서 젊은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예, 아름아름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요. 그래서 뭐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성은 절반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걸 젊은 층에도 어느 정도 이 비율을 줘서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이 젊은 분들이 청년층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예, 된다거나 예.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20%를 여쭌 이유는 뭐 나중에 다 뽑히고 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석수의 초선이 50%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당에서 공천 줄 때 예, 예. 공천 줄 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비율이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게 했고요. 20%. 예, 한국당의 어제 신상진 신정치혁신위원장은 예. 한국당은 50% 생각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경쟁이 많이 벌어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4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 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어도 감싸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당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예. 국민들 앞에 후보를 내놓을 때는 부족하신 분들 말고 더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나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20%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 수치도. 그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논의를 해야 예. 되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이 한국당 탈당하고 정의당에 입당을 했다죠. 예. 금태섭 의원이 상당히 아쉬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주민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부딪힐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이자스민 의원님을 좋아하지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잡고 가려면 그런 분들의 대표를 한 번쯤 우리가 후보를 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2012년 총선 때 네, 그때 네. 그 보수 정당인 그 새누리당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우리도 이주민 문제나 꼭 이주민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도 더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퀴어 축제 나가는 사람이 저 하나라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소수자들 또 이렇게 힘이 부족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낼 때 최소한 옆에 좀 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사실은 마음입니다. 난민 문제도 그렇고 예. 뭐 지금 퀴어 축제 얘기하셨지만 그 문제도 다 찬반이 갈리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뭐는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뭐 지금 그 관련해서도 찬반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일단 금태섭 의원의 소신은 그렇단 말씀. 그렇다면 한국당은 지금 사실 인재영입 문제로 시끌시끌한데 예. 민주당은 어떻게 작업 중이세요?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도 받고 이제 그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쭉 해왔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제 등장을 시킬 생각인데요. 이번에 들어오신 그 총선기획단에 들어오신 젊은 분들도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좀 저희가 보기에 부러운 인물을 영입을 해주셔야 저희도 또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부러우세요 하나도? 그 박찬주 전 대장님 사태를 보면서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당에서 실수하니까 저희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치권들이 전부 다 방심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이런 걸 고쳐나가고 혁신해야 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쟤네는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굳이 혁신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또 힘을 얻기 때문에 좀 잘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민주당의 그런 깜짝 카드는 누굽니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인재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있긴 그게 있습니까? 깜짝 카드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깜짝 카드라기보다는 예. 국민들의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새 얼굴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 뭐 아. 구체적인 거는 예, 예, 예. 지도부에서 말씀하시겠죠. 이낙연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역대 총리 중에 가장 최장수로 재임을 하셨고 예, 예.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로서도 지금 역할을 잘 하시고 계셔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그 이낙연 총리가 해외 순방을 갈 때 특별 수행원으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예, 기자들 예. 앞에서 본인은 정치인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정치도 잘하시는 분이고 당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다들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람은 그렇게, 있군요. 예, 바람을 답은 가지고 못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 답은 못 들었습니다. 총리로 계시면서 예. 또 이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심하시면 말씀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금의원 30초 남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에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